안녕하세요. 모빈치 한미로 원장입니다. 오늘은 두타스테리드, 바로 이 아보다트라는 약물에 관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약간은 생소하실 수 있는 아보다트라는 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이 다음 영상에서는 국내에서 아보다트를 가장 오래 복용하신 분을 모셔서 그 경험담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사실 탈모 방지제라고 하면 프로페시아만을 알고 계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헛소리 하지마 임마. 이제는 탈모 방지제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린 프로페시아. 그런데 사실 이 프로페시아는 상품명, 제품명이고요. 실제 성분은 피나스테리드입니다. 마치 우리가 조미료인 MSG를 대표적인 상품인 다시다로 일반화시켜 부르는 것처럼요. 그런 맥락에서 아보다트의 실제 성분은 두타스테리드입니다. 요새 프로페시아와 더불어 대표적인 탈모 치료제로 각광받고 있는 약물이죠. 사실 프로스카 혹은 프로페시아라고 불리는 피나스테리드처럼 두타스테리드, 즉 아보다트도 원래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개발된 것입니다. 아보다트 역시 DHT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럼 프로페시아도 DHT를 억제하는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회사가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두 약 모두 미국계 유명 제약사에서 개발된 약들이고요. 프로페시아는 MSD, 아보다트는 GSK. 두 회사 모두 매출 기준으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유명 제약사들입니다. 사실 아보다트가 프로페시아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바로 DHT의 억제율과 억제 타입의 종류입니다. 이전 14화에서도 얘기했었죠. 프로페시아가 총 DHT의 70% 정도를 억제함과 달리 아보다트는 거의 90% 이상을 억제하게 되죠. 그렇다면 아보다트가 효과가 훨씬 좋겠네요 라고 생각하시기 쉽겠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바로 이전에 찍었던 프로페시아 용량편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DHT라고 하는 호르몬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타입이 있고 타입 1이 30% 정도, 타입 2가 7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프로페시아는 이중 탈모에 직접 관여하는 타입 2를 완전히 억제하는 것이고 아보다트는 타입 2에 더해서 타입 1까지도 두 가지 모두를 거의 다 억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DHT 측면에서는 억제율에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아보다트가 추가적으로 억제하는 타입 1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앞머리 쪽에는 타입 1 수용체가 비교적 더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아보다트가 앞머리 쪽의 효과가 더 좋다라는 연구도 있지만 이 부분도 아직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우선 아보다트가 프로페시아보다 효과가 비슷하거나 혹은 조금은 더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DHT 억제율로 본다면 이건 상식적이죠. 그러나 모든 일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부작용의 강도나 빈도적인 부분은 아보다트가 조금 더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DHT 억제율이 높으니까 당연한 얘기여야 하겠죠. 두 제약사의 심포지엄에 항상 참석해보면 결국은 본인들 입맛에 더 맞는 연구들 위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아보다트 쪽에서는 우리가 억제율도 더 높고 타입 1, 2 듀얼 블락을 하니까 효과가 더 좋으며 부작용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프로페시아 쪽에서는 모낭에 존재하면서 탈모에 직접 관여하는 타입은 타입 2이므로 타입 2 억제만으로도 충분하고 따라서 부작용도 덜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을 본인이 복용해야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있어서는 아직 정답은 없습니다. 그럼 저는 무엇을 기준으로 처방하는 편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선 저는 일반적으로 환자분의 나이, 임신 여부, 탈모 유형, 탈모의 급성 정도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조금 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탈모 방지의 약물로서 탈모를 막고 더 나아가서 굵기까지 증대시켜야 하는 분들께는 일반적으로는 아보다트를 조금 더 권해드리고요. 그냥 진행을 막는 정도 컨셉으로 드시는 분들께는 프로페시아를 처방해드리는 편입니다. 이 부분은 정답은 없으므로 처방하시는 선생님들의 견해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지실 수 있으며 사실 두 약의 효과나 부작용은 대동소이하므로 무엇을 드셔도 크게 결과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사실 제가 처음 모발이식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아보다트를 처방하기 꺼려하시는 경향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보다트도 그 역사와 데이터가 꾸준히 축적되어 가고 있는 편이라 근래에는 상당히 처방률이 늘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약을 드시건 꾸준히 믿고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부작용이 의심될 시에는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아보다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 아보다트를 가장 오래 복용하신 분을 모셔서 그 경험담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에게나 다음 시간에 출연하실 분께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번 촬영 날까지 최대한 반영해서 경험담도 듣고 질문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모빈치 모발이식센터 대표원장 한미루였고요. 대한민국 1000만 탈모인들의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모빈치TV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